세상입니다. 네, 저도 사실 그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하나은행에서 정말 청운의 꿈을 안고 내가 어쩌면 여기에서 은행장까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자신감으로 들어갔던 때가 벌써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95년도에 입행을 했는데 참 그 직장 생활이 생각 같지 않더라고요. 네, 2년 만에 이제 IMF가 와가지고 정말 뭐 40대 선배들이 구조조정 당하는 걸 보면서 내가 여기에서 지점장이나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바뀌다가 한 2, 3년 이제 구조조정 되고 합병되고 막 이런 과정에서 내가 과장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바뀌다가 뭐 이런 삶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현실이 녹록치 않다. 그리고 미래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막연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저희 아버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제가 이제 그 보증을 서줬던 것들이 이제 저한테 다 빚으로 돌아왔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성냥 공장을 한 40년 하셨는데 요새 성냥 하나도 안 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냥 망했습니다. 예. 불티나가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성냥 공장 하다 망하시고 또 나무젓가락 공장으로 전환하셨지만 요즘 나무젓가락도 거의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하고. 저는 이제 그 아버님을 보면서 되게 열심히 사셨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셔가지고 항상 그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시고 하셨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환경이 그리고 시대가 이렇게 바뀌다 보면 정말 억울하게 망하는 그런 장면을 저는 너무나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게 정말 열심히만 살아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열심히만 살았지만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또 평생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을 느끼다가 우연하게 저도 아메이를 만난 겁니다. 아메이는 작정하고 만나는 경우는 없죠. 그죠? 예, 우연하게 만납니다. 예, 그래서 우연히 만났는데 저는 참 너무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다행인 게 뭐냐면 그래도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결론을 내자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달랐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저도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사업을 전달하다 보면 알아보지도 않고 그만두세요. 예. 그러니까 그만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알아보지도 않고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지레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다. 이게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기회라도 자신한테 줄 수 있었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기회이자 수단이 될 수 있을 텐데 정말 뭐 거의 한 60%의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않고 또는 주변에 물어봤다가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근데 주변에 물어본 그 대상분들도 아메이를 제대로 아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이 정보에 대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이 사업을 지금 20년 넘게 진행하면서 너무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내가 알아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을 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알아봤던 아메이 사업이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주는 정말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도 꾸준한 수입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뭐 정년이 돼서 새로운 일을 또 찾아봐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든 자산을 통해서 꾸준한 수입이 안정적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산적 기반을 만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아마 귀한 시간을 내셔서 오신 분들이십니다. 사실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나 가볼까 하고 오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다들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요. 그 귀한 시간을 내신 만큼 제가 설명드리는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귀 기울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좀 답답해하는 문제들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정말 조속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멋진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이 개념에 대해서 알기 쉽게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84세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근로희망 연령, 다시 말해서 나는 이때까지는 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73세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일을 하냐면 50세가 안 되는 시점까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 하고 가장 익숙했던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49.3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0세가 돼서 뭔가를 또 새로 찾겠죠. 새로 찾겠지만 그동안 해왔던 일보다는 좀 못한 그런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소득 기간이 평균 연령하고 이제 평균 수명하고 비교해 보니까 한 34년 정도 되더라. 34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그죠? 예. 태어난 아이가 청년이 되는, 그죠? 예, 청장년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인데 그 시간이 내가 소득 없이 노화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렵게 버텨야 되는 시간으로 남아있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갖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수명이 84세가 아니라 이제 100세, 그죠? 110세, 120세. 예, 뭐 장수하니까 참 좋아 보이긴 하는데 무소득 기간으로 장수를 한다는 건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는 게 아닌 오히려 죽는 것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에 다들 이 장수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뭐 기업 평균 수명도 짧아지고 있고 게다가 뭐 AI한테 뺏기는 일자리, 그죠? 예, 지금 뭐 기술 발전으로 2,6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도 그죠? 요즘 서빙하는 로봇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서빙하는 로봇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빙하시는 분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얘기고요. 뭐 키오스크 이제 다들 익숙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문을 받고 오더를 받는 그런 분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가장 뭐 기본적으로는 그런 그 분야이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뭐 회계사나 변호사나 이런 전문직까지도 특히나 의사의 영역까지도 이 AI에게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앞으로 일자리는 많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입증해주고 있죠.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취직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저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떤 거였냐면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고요. 좀 고상한 애들은 대학원을 갔고요. 예. 뭐 이런 식이 됐었지 취업 자체가 목표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IMF를 이제 겪으면서 세상이 완전히 변하면서 지금은 이제 취업 자체가, 그죠? 일자리 자체가 젊은 친구들한테도 가장 큰 스트레스고 과제이고 또 굉장히 좀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취업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너무나 이제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세상이 사실 참 녹록치 않다라는 거를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다들 열심히는 살고 있고 다들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다들 빠듯하고 힘든 삶을 살까? 저 역시도 은행에서 나름 인정도 받았고요. 또 제 자신도 뭐 명문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자신감과 제 미래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수단으로 이렇게 예측해보는 미래와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 라는 자신감하고는 굉장히 괴리를 느끼게 되는 상황을 느끼면서 아,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뭐 재정과 시간 넉넉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정과 시간에 어떤 그런 풍족함이 있어야, 다시 말해서 돈도 많고 시간도 많다면 그만큼 뭔가 좀 행복하고 좀 풍요로운 그런 삶을 추구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다는 겁니다. 돈도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시간도 뭐 그렇게 넉넉한 경우가 없다는 거죠. 다들 바쁘잖아요, 그죠? 예, 다들 푸느라고 바쁘다라는 말이 생겼다라는 말을 제가 지어낸 말인데 아무튼 다들 그렇게 밥을 푸느라고 바쁜 것 같아요. 먹고 사느라고, 그죠? 다 바쁩니다. 다 바쁜데 중요한 건 다들 돈이 넉넉하거나 아니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저 역시도 은행 생활할 때 마찬가지였고요. 왜 그러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그런 거려니,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살면 뭔가가 풀리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았지만 저의 뭐 5년 선배, 10년 선배를 보면 안 풀리더라고요. 그죠? 더 빠듯해지고. 왜 그러나를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이 수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수입 자체가 너무나 임시적인데 우리 100세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퇴직 연령이 평균 퇴직 연령이 50세입니다. 100세를 놓고 봤을 때 반평생으로 끝나는 수단이거든요. 예. 그럼 나머지 반평생은요. 예,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거나 아니면 일이 없거나 둘 다 좋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다들 빠듯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 자체도 어떻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4시간 다 쓰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매일매일 출근해야 되고 매일매일 가게 문을 열어야 되고 매일매일 뭔가를 해야 수입이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중단하는 순간 수입은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족해지고 부자가 되는 직장인, 부자가 되는 자영업자가 탄생하는 게 아니라 전문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빠듯하잖아요. 다 구속된 삶을 살더라. 물론 뭐 여기에서 임원이 되면 직장에서 꽃이라고 하잖아요. 성공했구나. 그죠? 근데 그 임원도 몇 년 다니다 보면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죠? 100세 내내 100세까지 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영업 마찬가지고 뭐 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간판 다 바뀌어 있고요. 그죠? 전문직 마찬가지고 이런 삶들을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냥 주변에 다 직장인이었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계속 빠듯하게 돌아가고 가난하게 돌아가는 그런 삶이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이런 자리에 와서 이 영역을 배우게 됐어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그죠? 우리가 돈도 많고 시간도 많다면 내일 출근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출근 안 하고 심심해서 뭐 하냐? 막 이래요. 그죠? 그거는 그분이 돈 많고 시간 많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죠? 돈 없고 시간 많아 본 적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출근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근데 돈 많고 시간이 많으면요. 출근을 안 해도 바쁘더라고요, 그분이. 뭐 여러 가지 본인 취미 생활부터 해가지고요. 노느라고 바빠요. 여기서 논다는 뜻은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느라고 바쁘시더라고요. 참 부럽죠. 이런 영역을 가질 수 있다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이런 게 있을까? 저도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은행의 VIP 플라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제 앞에 앉아 계시던 그 할머니가 이런 영역이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매일 그런 VIP 고객을 만나면서도 그분이 뭘 가졌는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직장에서 뭔가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못 가졌어요. 눈뜬 장님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였냐?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산이라는 말이 한자어로 기가 막힌 말입니다. 돈자의 나을산. 돈을 놔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제 VIP 플라자 고객도 예금을 넣어놓으니까 거기서 계속 이자라는 자산이 발생하다라는 거죠. 그 이자 수입만 가지고도 돈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부러운 그런 분들입니다. 또 뭐 부동산 같은 거, 그죠? 건물주들. 건물이 돈을 벌어주죠. 건물은 쉬는 날이 없잖아요. 그죠? 다 임대료를 계산해서 받아낸다는 거예요. 건물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산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니까 내가 어딘가에 매여 사는 일을 안 해도 된다. 돈과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연예인들도 어때요? 연예인이라는 직업과 함께 자산가의 영역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참 부럽죠. 어떤 인기를 모아서 번 돈으로 건물을 사니까 이 건물이 또 돈을 벌어주고 또 건물값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선순환을 통해서 참 보는 이로 하여금 상대적인 좀 박탈감도 느끼게 하고 씁쓸함도 갖게 하는데 어찌됐거나 중요한 건 그게 바로 자산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산을 갖기가 참 쉽지 않은 게 또 현실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적금을 좀 부어가지고 건물 사야지. 참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를 또 느끼면서 참 굉장히 좀 서글퍼지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과는 거리가 먼, 그러면서 나이는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굉장히 힘든 그런 미래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론 건물주 같이 이렇게 돈이 많은 그런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영역 말고도 인세 수입, 토장 인자잖아요. 그죠? 권리 수입을 의미하는데 그런 권리 수입자들도 많죠. 우리 아이유 다 아시잖아요. 이름이 나와 너예요. 아이유. 그죠? 근데 어쨌거나
저는 참 걔네 이름도 참 특이하다 했는데 이제는 뭐 특이한 줄 모를 정도로 그죠? 너무나 잘 익숙한 이름이 됐고 또 이런 자산가가 됐지 않습니까? 예, 지드래곤 그죠? 예, 알고 봤더니 지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어마어마한 인세 수입자잖아요. 뛰어난 본인의 예술적 재능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만들어주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내가 노래방에 가서 녹음을 해가지고 뭘 한다 하더라도 인세 수입을 벌기는 참 쉽지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참 어려운. 그래서 지금도 제가 24년 전에 똑같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24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다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더라고요. 변하질 않아요. 참 놀랍게도. 근데 너무나 참 다행스러운 거는 아메이를 활용해서, 이 아메이의 사업 개념을 활용해 가지고 내가 꾸준히 이 네트워크를 구축했을 때 이런 자산 수입, 인세 수입과 같은 이런 자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그때 듣게 됐다라는 거죠. 아메이 하면 어떠세요? 모르는 분 없으세요? 네,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안다는 게 뭐냐는 거죠. 그죠?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아시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나를 몰라요. 그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어느 정도까지 아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메이도 뭐냐면 내가 아메이를 알지만, 안다고 하지만 과연 그 아메이가 나한테 어떤 가치를 주는지를 몰라요. 그죠? 또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막연히 어디선가 스쳐 지나가게 들은 내용, 그냥 내가 얼핏 들은 내용이 전부라는 거죠. 막상 이렇게 뒤져보면.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물주나 인세 수입자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자산 수입을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나 자산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60세가 넘어가면 당신이 지금까지 모은 자산은 뭡니까로 내 인생의 질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젊을 때야 내 노동 수입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60이 넘어가면요. 더 이상 내가 노동 수입을 발생시키기 어렵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얼마나 준비했냐는 거죠. 자산을. 그죠? 근데 건물 갖기 어렵고 음반 내기 어렵다면 내가 아메이를 통해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면 한번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럼 이 자산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유통의 변화를 이해하면 그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산자가 만든 제품을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을 유통이라고 하는데, 광고 유통에 많은 대기업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0원에 만들어낸 제품을 광고 유통을 거쳐서 백화점에서 사게 되면 1,000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800원이라는 비용을 이들이 광고 유통을 담당하면서 가져간다라는 거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하니까 이런 방식을 선호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유통 과정을 하나로 모아놓은 창고형 할인점이 나온 거잖아요. 미국에서 월마트가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 뭐 대표 할인점 이마트, 그죠? 이마트 가면 어때요? 가격이 싸요. 왜? 유통비용이 절감된 가격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싼 데서 사는 게 당연히 유리하죠. 근데 이제는 이마트, 롯데마트 적자 보는 거 아세요? 예, 지금 몇백억씩 적자 나고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요? 온라인 쇼핑으로. 이제는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주문하면 당일 배송 또는 새벽 배송이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이제 싸고 편리하니까 이쪽으로 다 이제 이동하는 거죠. 예.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제 당연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싸고 편리하게 내가 쇼핑할 수 있다라는 걸. 하지만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들이 광고 유통비용이 들어간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메이는요, 역사가 지금 65년이 됐습니다. 65년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1959년도에 어떤 생각을 했냐. 제품의 품질하고 전혀 상관없는 광고 유통 우리는 하지 말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광고 유통한다고 해서 제품이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 백화점에 딱 가면 좋아집니까? 이미 공장에서 품질은 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광고 유통 비용 때문에 제품의 품질하고 전혀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 우리 이거 하지 말고 이 비용을 아껴서 우리는 좀 더 경쟁력 있는 데 쓰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직거래 방식을 선택하면서 광고 유통 비용을 아껴가지고 품질을 좋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제품이 되게 좋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인증기관이나 이런 데서도요, 예, 이 제품은 너무나 탁월하다라는 인증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모시고 오신 분을 통해서 그 자료는 다 검증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아메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예, 정말 여러분이 거짓을 얘기했다라고 의심되면 소송을 걸어도 되는 그런 책임성 있는 기관에서 다 인증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은요, 예, 유통비용, 광고비용이 없다 보니까 품질 대비 가격이 싸요. 이걸 뭐라고 하냐?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아메이 제품 비싸 이래요. 아닙니다. 그 제품을 써보면요, 아, 이 가격에 이 품질 없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싸구려 제품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그런 심리에 너무나 부합하는 그런 좋은 제품을 이미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하면 다 택배가 되고요. 직접 가셔서 오늘 여기 1층 매장에서 직접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족보증제도를 두고 있어요. 만족보증제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제품을 쓰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자는 없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뭐 연애하다 보면 하자 없지만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뭐 꼭 하자가 있어야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이, 예. 하자가 없지만 마음에 안 들어. 예, 연애는 반품할 수 있죠. 우리 헤어지자 이럴 수 있지만 산 제품은요, 예, 반품이 좀 곤란해요. 그죠? 시간이 지나서 또 썼고, 예. 근데 아메이 제품은 90일간의 만족 보증 기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코어 제품이 90일 이내에 여러분이 쓰다가 마음에 안 들었을 경우에, 예, 반품을 하면 전액 환불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예, 소비자가 뭐 피해 볼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기업이 망할 수는 있어도, 예, 소비자를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예. 근데 우리 이런 이제 의심이 생기죠.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 근데 왜 아메이를 나쁘다고 할까?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24년 전에. 왜 아메이를 나쁘다고 할까? 이마트보다 더 좋은데. 이마트는 한 달 지난 거 반품 안 됩니다. 쓰던 제품. 그죠? 예. 근데 아메이는 다 반품이 가능해요. 근데 왜 나쁘다고 하지? 예, 저도 이거를 알아봤습니다. 나쁘다고 하는 얘기 듣고 그냥 아유 큰일 날 뻔했네 하고 그만둔 게 아니라 알아봤어요. 이게 사실인지 나쁘다는 게 사실인지 알아봤더니 피라미드 다단계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피라미드 다단계하고 아메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피라미드 다단계는요, 품질이 좋지 않아요. 예, 가격 엄청 비쌉니다. 게다가 의무 구매량이 있어요. 안 사시면 안 돼요. 그거 충족시키셔야 돼요. 근데 보통 어느 정도냐? 회원가입 하실 때, 예, 몇 천만 원을 사셔야 돼요. 재고를. 예. 그리고 매월 몇 백만 원, 몇십만 원 의무 구매량 다 충족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보너스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제품은 안 좋고 의무 구매량 투자했다가 나중에 피해보는 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거하고 아메이를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아메이는 의무 구매량 없어요. 가입 구매량도 없어요. 무료로 가입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쓰시고 없으면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전혀 달라요. 근데 또 하나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메이 사업 하시는 분한테 강매당하신 분이 계세요. 아메이 사업하는 친구가 나 아메이 하는데 이거 놓고 간다. 돈 보내.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어때요? 예, 이 제품을 제대로 알아보면 가성비가 너무 뛰어나고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생필품이라서 쓰지 말라고 그래도 쓸 텐데 그런 설명이 부족하고 이해를 돕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예,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그죠? 예, 피라미드의 느낌을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피해 볼 일 없죠? 설령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제품을 놓고 가서 돈 보내라고 해도 그래서 멋모르고 돈을 보내줬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반품하시면 전액 환불됩니다. 어디까지 제대로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이제 잘못된 피해를 볼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죠? 게다가 캐시백 제도가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캐시백은 내가 쓰는 거에 일부를 쌓는 거죠.
1,000원의 일정꼴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이마트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쓰게 됐을 때 10,000원짜리 상품권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안 받아도 그만인데 그래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적립을 하지만 받아본 경우도 별로 없는 그런 캐시백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예. 근데 아메이 캐시백은 뭐냐면 내가 쓰는 거의 일부를 돌려받는 건 기본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가 있냐면 내가 이 제품을 써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내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도 이 제품을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도 제대로 이해하고 아메이 제품을 쓰게 됐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쓴 만큼 그 친구한테 소비 점수가 잡히는 건 기본이고요. 나한테는 나로 인해서 썼다라는 그 노력을 인정해서 그 친구의 소비 점수가 나한테는 네트워크 점수로 합산이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가 내가 모르는 다른 친구한테 알려줬어요. 아메이 제품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그런 일 벌어질 수 있잖아요. 뭐 치약이 그럴 수 있고 비타민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모르는 그 친구도 썼어요. 근데 그 점수도 나한테 네트워크 점수로 합산이 돼요. 다시 말해 처음에는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달이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 확장이 되는데도 그 확장된 점수가 다 네트워크 점수로 합산되더라. 이거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래서 그 점수의 일부를 그렇게 계산해서 캐시백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점수가 엄청 커지다 보니까 그 캐시백도 엄청 커지겠죠. 아메이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주냐고요? 광고 유통을 안 하다 보니까 80%에 해당되는 광고 유통 비용,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이거든요. 일반 기업에서는. 예. 몇 천억을 들이는 돈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을 아껴서 아메이에서는 제품 좋게 만들고 가성비 좋게 만들고 또 소비 점수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점수까지 합산해주는 그런 혜택을 소비자한테 돌려주더라. 다시 말해서 제품이 200원짜리가 아니라 400원 정도의 품질의 가성비 좋은 제품을 700원에 쓰게 하면서 쓰기만 해도 너무나 유리하잖아요. 그죠? 네, 아메이 제품은요 꼭 사업하려고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쓰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 개념이나 수익 구조를 전혀 모르지만 아메이 제품 없으면 못 사는 매니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제품이 좋아요. 거기다가 이 정보를 제대로 여러분이 전달해서 함께 쓰는 분들이 늘어나는 만큼 어마어마한 캐시백이 들어오더라. 어마어마한 그걸로 인해서 사업이 되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 아메이에서는 1년 매출의 35%를 보너스로 돌려줘요. 지금 1년 매출이 1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매년. 1조 원에 35%면 3,500억 원이에요. 3,500억 원을 소비자 한 명당 1억씩만 줘도 3,500명이 받는데 그렇게 준 게 아니라 노력에 따라 다 쪼개서 나눠주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이 3,500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돌려받고 있더라. 광고 유통업자가 가져갈 돈을 소비자가 좋은 제품 쓰면서 돌려받는 소비자한테는 유리한 일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쇼핑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메이 쇼핑몰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한테 이 아메이를 알려주신 분을 추천인으로 넣고 회원가입을 무료로 하시고요. 의무구매량 없으시고요. 예, 여러분이 편하게 아는 만큼 쓰시고 또 함께 쓰시고 싶은 분과 함께 전달하면서 쓰시면 되는 그런 일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35%의 매출의 35%를 아메이에서는 21%와 14%로 나눠서 돌려주는데요. 21%는 노력순으로 나눠 갖는 개념입니다. 어떤 노력이요? 쓰고 알리는 노력. 내가 쓰고 또 내가 알린 분이 쓰고 이렇게 함께 쓰다 보면 어때요? 네, 열심히 또 많이 알리신 분은 많이 가져가시고 적게 알리신 분은 적게 가져가시는 거죠. 합리적으로. 14%는 뭐냐면 여러분이 제품을 쓰다가 누군가한테 알려줬을 때 함께 쓰는 그분이 생길 거예요. 그분을 파트너라고 하는데 그분에게 이 사업의 개념을 또 이해시켜주고 열심히 도와주셔서 파트너가 또 성장하시고 수입이 커지게 도와주신 만큼 여러분도 수입이 커지는 윈윈 보너스를 의미합니다. 아메이는 그래서 팀워크로 해나가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 이 미팅도 시스템의 일환인데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셔가지고 배우고
함께 활용하셔서 함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면 내 소비 점수로 잡히고요. 또 내가 알린 분이 쓰게 되면 네트워크 소비 점수로 합산이 된다. 일반 마트에서는 내가 쓰는 점수밖에 없지만 아메이에서는 네트워크 소비 점수까지 합산이 돼서 한 달 기준으로 21%의 보너스를 노력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20만 점을 쓰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캐시백이 발생하는데 20만 점이 되려면 금액적으로 약 한 39만 원 정도 쓰시면 돼요. 한 달에. 나 혼자 39만 원 쓸 일 없는데? 네, 상관없습니다. 10명이서 39,000원씩 쓰셔도 되고요. 100명이서 3,900원씩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합산되기 때문에 합산을 해서 도달하는 점수의 노력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금액과 점수를 헷갈리니까 1대1로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함께 써가지고 20만 점이 되면 3%의 캐시백을 노력에 따라서 분배해 주고요. 60만 점이 되면 6%의 캐시백. 한 달에 1000만 점도 넘을 수 있겠죠. 100명이 10만 점씩만 써도 1000만 점이 되기 때문에 합산해서 노력에 따라서 21%의 보너스를 분배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분배해 주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분배가 불합리하면요. 지속되기가 어렵죠. 그죠? 오늘 처음 이렇게 들으시는 분을 U라고 하고요.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분을 S, 스폰서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후원하고 돕고자 하는 분인데 처음에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오해를 오해로 끝내지 않고 올바른 검증, 그냥 인터넷에 그냥 이렇게 서핑하는 게 검증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올바른 자료를 통해서 또 이런 미팅을 통해서 검증해 보십시오. 어차피 의무구매량도 없고 가입구매량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해 보시고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검증해 보다 보면 제대로 이해하게 되실 거고요.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한테도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네 분이 각각 20만 점이 썼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20만 점이 똑같이 썼을 때 수입이 누가 많을까 궁금하잖아요. 먼저 S 한번 볼까요? S가 제일 많을 것 같은 생각도 많이 합니다. 선착순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S는 자기 소비 20만, 네트워크 소비는요 60만이죠. 그죠? 그래서 합산한다고 그랬으니까 S의 총 점수는 80만 점. 앞에 표에서 60만 점 이상 6%가 적용되니까 80만 점에 6% 4만 8천이라는 노력치가 발생하는데 이 4만 8천원을 S 혼자 못 가져가죠. 왜? 4명이 함께한 노력이니까 여러분 이하 3명의 노력을 빼고 가져가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하 3명의 노력은 총 합산이 60만 점이죠. 역시 6%에 해당돼서 3만 6천원. S의 전체 4만 8천원 노력치 중에 중복돼 있는 여러분 그룹의 노력치 36,000원을 빼면 S는 12,000원을 다음 달 14일 날 통장에 현금 입금을 받습니다. 아메이는 상품권으로 주지 않고요. 현금으로 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역시 36,000원 다 못 가져가죠. 왜? 두 분의 노력을 빼고 가져가셔야 되니까 A의 노력은 20만 점이니까 3% 적용해서 6,000원. B도 20만 점이니까 3% 적용하면 6,000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룹 36,000원 중에 A와 B의 노력치 6,000원씩을 빼주면 12,000원이 빠지니까 24,000원이 여러분 통장에 입금이 되죠. 자, 다 더하면요. 전체 48,000원. 이 48,000원을 이런 식으로 아메이에서 분배해 준 거죠. 일반 기업에서 이 48,000원 누굴 줍니까? 연예인을 주거나 스포츠 스타를 줘요. 그네들이 광고를 하면 훨씬 더 파급력이 빠르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좀 더딜지라도 소비자가 직접 써보고 정직한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아메이에서는 기다려주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일 적게 받은 A와 B가 기분 나쁠까요? 난 6,000원밖에 못 받아서. 우리가 일반 마트에서 6,000원을 받으려면 600만 원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아메이 마트에서는 20만 점, 약 39만 원 정도만 쓰셔도 실질적으로 한 10,000원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캐시백도 좋고 또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정말 좋구나 제품. 가성비 너무 뛰어나구나. 제품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캐시백에 대해서도 만족하죠. S와 U를 한번 볼까요? S가 먼저 시작했는데 S는 12,000원, 여러분 24,000원이에요. 먼저 시작한 S가 많을 줄 알았지만 어때요? 선착순이나 회원수 매출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력순이에요. 어떤 노력? 제대로 알리는 노력. S는 여러분 한 분한테 이해를 도왔지만 여러분은요, 두 분한테 이해를 도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늦게 시작했지만 제대로 이해를 도운 두 분이 제품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늦게 시작하신 분이 훨씬 더 수입이 많아질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S가 있어서 여러분이 24,000원밖에 못 받고 없으면 더 받지 않을까? S가 내 수입 일부를 가져가려고 나를 도와주는 거겠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S를 없애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메 1순위 회원이에요. 이제 여러분 수입 뺏어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수입이 많아지나 한번 볼까요? 자기 소비 20만, 네트워크 소비 40만, 합산하면 60만 점 6% 3만 6천 원, 20만 점 3% 6천 원, B도 6천 원 빼주면 2만 4천 원 똑같죠. S가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이 한 노력에 대해서 수입은 어느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합리적인 수익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게 93년도에 미 상원으로부터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은 그런 수익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인해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1000만 점도 넘게 될 거예요. 1000만 점이 넘으시는 분을 SP라고 하고요. 250만 원 내외 수입이 됩니다. 걸리는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어떤 분들은 나 주변에서 아메이 하는 사람 많이 봤지만 돈 버는 사람 못 봤다. 그럴 수 있어요. 예, 뭐 우리 영어 공부하는 사람 많이 봤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잖아요, 그죠? 예, 중요한 거는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아멘은 뭐 구속하거나 어디에 뭐 합숙을 시키거나 뭐 가둬놓거나 이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공 시스템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제대로 활용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한다면 6개월에서 1년 만에 1000만 점이 되고요. 3개월 지속하면 골드 프로듀서, 6개월 플래티늄, 심지어 1년 내내 1000만 점을 하시는 분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해서 이 정도 되면 연수입이 한 5천만 원 내외가 돼요. 예.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서? 예. 필요한 생필품을, 그것도 가성비 좋은 품질 좋은 생필품을 반복 구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네트워크가 꾸준히 반복 구매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연 5천이 된다. 이 얘기는요. 다 뭐 내년에도 5천, 내후년에도 5천, 꾸준히 수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요? 이게 생필품이 반복 구매가 되니까. 그럼 이 얘기는 이 5천만 원의 수입이 자산 수입이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기예금 얼마 넣으셔야 1년에 한 5천 벌 수 있을까요? 이자로. 예. 뭐 대출은 받아봤어 넣어본 적이 없어 잘 계산이 안 될 수 있지만, 그죠? 예. 한 20억 자산은 되더라고요. 그죠? 최소한. 예. 이런 정도의 20억 자산을 내가 어차피 이마트 갈 거 아메이마트 활용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사업적으로 활용하시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만 뭐 플래티늄 되는 게 아니라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도 1년에 6개월 1000만 점 되는 플래티늄으로 도와주시면 에메랄드. 그렇게 되면 아까 성공 보너스 있었잖아요. 14%. 그 보너스가 적용이 돼서 연 7천에서 1억 정도의 수입이 되고요. 6그룹이 이런 식이 된다. 다이아몬드. 연 2억 원 내외가 됩니다. 내가 매년 2억 원 내외 수입이 들어온다. 죽을 때까지. 예, 여기서 꾸준한 반복 구매로 통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약 100억 정도의 빌딩을 가진 효과다. 2년에서 5년을 집중하시면 가능합니다. 예,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하기에 달린 일이고요. 제한이 없습니다. 6그룹이 매월 1000만 점 이상 하는 그룹 속에서 많은 그 성장을 시키게 되면 수석, 8그룹 더블, 10그룹 트리플, 크라운 앰버서더에서요. 얼마나 많은 분들을 내가 성장시키고 도와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네트워크 자산 가치가 커집니다. 그래서 크라운 앰버서더 정도 되시면 연 10억 이상 자산 가치 500억짜리 빌딩을 가진 그런 네트워크를 갖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수입의 크기를 정하셔서요. 그게 꾸준히 지속되는 네트워크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게 3억이든 4억이든 여러분의 노력이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메이 사업의 노력은 그 결과가 평생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자산 가치로 되어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비전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순서 속에서 이 타당성과 이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